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쌤입니다. 자, 2020년 2월 5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요 언론사에서 지상 경제신문에서 이제 칼럼을 지금 기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가서 확인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고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를 비롯해서 지난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몇 개 더 올라왔었는데 제가 다 여기다가 올려드리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사에 가시면은 제 영상 중에 좀 좋다 싶은 거는 이렇게 기사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니까 여러 매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산업 동향 이렇게 읽어드리다 보니까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테마주를 잘 읽는데 왜 테마주 반응 오픈을 안 하느냐. 제가 보통 지금 주도주 중심의 주도주 그리고 성장주 일부 포함한 요 주도주 중심반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1기 모집 중인데 테마주를 원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린 단기 테마를 하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산업화가 돼서 이게 성장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장 테마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저희가 짧게만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계속 길게 모집할 건 아니고 기수별로 모집할 것도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를 하던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던지 모집을 할 테니까 내일 정도에 공지가 올라올 거예요. 공지 올라오면은 그거에 맞게 읽어보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이제 성장 테마반이 오픈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한폐렴 첫 완치자가 나왔죠. 국내에도.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환자인데 좋은 소식이 들렸네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들 확진자분들도 모두 건강하게 완치돼서 퇴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관심 종목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모두 무조건 올라갑니다가 아니고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옵션 만기일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시장을 미리 읽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편안하겠죠. 자, 미증시입니다. 미증시 21선 요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다 21선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이걸 올라타느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올라타면 좋겠는데 요거까지는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올라탈 수 있겠지만 올라타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확진자도 늘어날 거고 사망자도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적어도 2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까지는 아무리 빨리 잡힌다고 해도 설 연휴에 폐쇄를 했으니 이제 일주일 됐고 다음 주까지는 잠복 기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춘제 때 이제 외부로 나간 중국인들도 많고 하니 그리고 여행자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2차 감염자들도 늘어날 것이고 그럼 적어도 짧아야 빠르게 진정이 돼야 2월 하순이고 3월 정도까지는 확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4월 정도 돼야지 진정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거나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거나 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진행 사항을 보면서 이제 팩트만 가지고 보면 됩니다. 예상은 하되 팩트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1선까지 올라왔는데 돌파하느냐 이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선 이렇게 턱걸이를 하던 살짝 넘어가던지 할 텐데 이 이후에 이번 주 안에 계속 안착해 있느냐 아니면 다시 이탈하느냐를 보면 되겠죠.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다행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은 굉장히 강하다고 했어요. 나스닥은 오히려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를 또 새벽에 돌파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굉장히 부러운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21선을 크게 이탈한 것도 아니고 21선 공방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하루 이탈했다가 회복했다, 이탈했다, 회복했다. 굉장히 강한 증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감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S&P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 태평양 쪽에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진원지니까 서비스 소비 쪽이 10%나 줄어들 것으로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1.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업 같은 경우는 이 보건 문제가 질병 문제가 확산이 되면 이제 부실 채권 비율이 6%가 상승할 것으로 뭐 예상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자동차 쪽도 이제 공장 중단이든 뭐 생산 부진이 이어지면 신용등급 하방에 압력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뭐 피치사 뭐 등 해서 이제 신용등급 평가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뭐 그다지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경기부양책이 나오고 해도 참고하시고요. 뭐 이렇게 중국 관련해서 경기부양책 나오고 하니까 오늘 뭐 중국 기업들, 중국 기업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중국 소재 기업 중에 우리나라에 상장한 기업들이 좀 올라오는데 저는 그런 기업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미국의 이제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자, 커들로 위원장이 이제 미국에는 영향을 미쳐도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히 뭐 미국은 자국에는 타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시민이라고 하죠. 미국 시민들이 안심을 하니까. 하지만 이제 심연폐렴 감염 확대는 이제 미국의 공급망에는 좀 뭐 세계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저렇게 됐으니 공급망에는 좀 여파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대참사가 아니다. 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참사는 없다. 이게 과거에 사스 때나 뭐 에볼라 때나 뭐 신종플루도 있고 뭐 그 메르스도 있고 과거에도 이걸 다 경험을 했는데 이런 영향들은 뭐 최소 수준으로 머물 것이다. 뭐 당연하죠. 미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고 그리고 자국 시민들 지키는데 얼만큼 이제 철저하게 하는데 저 부분이 퍼져나가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관리 못하면은 트럼프가 다음 대선 준비하는데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방역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중국 여행객들, 여행자들의 지출 감소는 어쩔 수 없겠죠. 중국인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여행객들. 그러니까 2020년에 뭐 103억 달러, 103억 달러 뭐 정도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중국 이제 뭐 발표 나온 거 보면은 확진자가 24,324명입니다. 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근데 이거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중요한 건 이제 사망자인데 사망자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490명. 빨리 좀 중증 환자분들이 좀 완치가 돼야 될 텐데. 자, 490명이고 이제 치사율 같은 경우는 대신 치사율은 계속 내려간다고 했죠. 2.01%까지 내려갔어요. 이번 주 안에 아마 2%대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완치자 같은 경우가 894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3.68%, 어제 3% 돌파했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안으로 뭐 4%도 넘어가고 뭐 계속 올라가겠죠. 이 부분은 지금 완치자 상대로 그래서 뭐 약을 투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의 효과는 보고 있다라고 하니 어느 정도 효과인지는 아직 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부의 효과가 있다고는 해요. 뭐 C형 간염 치료제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즈 치료제하고 투입한다라고 했죠. 그 외에 뭐 항바이러스 쪽으로 해서 투여를 해서 중증 환자들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은 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서 뭐 주의할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안심하라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병에 대해서 안심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나 이런 주변 국가들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통계인 것 같은데 우한 쪽에서 사망률이 4.9%예요. 그러니까 우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기에 대응을 아예 못했었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아예 대응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손 놓고 있었으니까. 대신 이 진원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0.16%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잘 관리해서 0.16%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제로로 해서 모두 완치되시기를 뭐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원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일단 안전해야죠. 자, 코스피 우리 지수가 더 중요한데 오늘 뭐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2175포인트 도전은 하는데 안착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걸 넘어가면 우리나라 증시 정말 강하구나 생각하면 되고 못 넘어가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뭐 내일도 아마 도전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미국장이 뭐 양호해서 21선 도전하거나 혹은 넘어가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은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요 21선 도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냥 여기서 맥없이 밀려버리면은 뭐 예정된 거긴 하지만 그건 조금 실망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는 거는 21선 터치 혹은 뭐 2200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고 이렇게 위쪽으로 도전 한번 해보는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줘도 저는 뭐 굉장히 만족을 해요. 미국처럼 이제 미국 신고가 나스닥 돌파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뭐 이 기존 저항 넘어서 이렇게 날아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중국 바로 옆에 있고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아직까지 이 공포감을 떨쳐버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미국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 중국의 주변국이라는 리스크는 우리는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21선 맞고 이렇게 밀린다라고 해도 실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넘어가면 그냥 좋은 거예요. 맞고 밀린다라는 걸 기정사실화 해놓고 넘어가면 좋은 거 이렇게 개념을 갖고 계시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밀렸는데 2175 위에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만세를 불러댈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걸 살짝 이탈해서 뭐 61선 지지력 테스트를 받던 아니면 2130 근처를 오던 여기 가능하면 안 두들긴 게 좋겠지만 2150 정도에만 반등 나도 좋겠는데 그렇게 되던 실망할 거 없다라는 거 요거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수급 동향을 간단하게 보고 가면 외국인이 오늘도 역시나 뭐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진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의 기관이 매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다지 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정도인데 코스닥도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반등 정도는 잘 나오고 있어요. 해줄 만큼 해주고 있었고 어제 워낙 강했었고 그리고 불안 요소라고 하면 선물을 지금 마감에 이제 동시호가 부분에 이제 10,000계약 이상을 매도를 쳤죠. 12,000계약 정도를 매도 쳤는데 12,000, 13,000원, 13,000계약 정도를 매도 쳤는데 요 선물 매도가 쌓이는 건 썩 좋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게 청산되지 않고 선물 매도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2월 옵션 만기일 다음 주 목요일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뭐 보인다고 쳐도 목요일 이후에 3월까지 해서 한 차례 밀렸다 올라올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맞는데 주식도 사고 있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맞는데 2월 뭐 다음 주까지는 양호해도 그 이후에 뭐 2월 하순 정도든 3월 초든 한 차례 출렁임을 예상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선물 요 부분 청산이 나와야 돼요. 청산이 나온다는 건 선물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물 매수가 앞으로 조금 들어와야 된다. 향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데 요건 좀 더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성은 열어두시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크게 밀리지는 않고 살짝 밀리던 아니면은 위쪽에서 유지하던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 만기일 이후에 조금 불안하게 수급을 가져가고 있으니 혹은 요 부분은 그냥 해지 정도로 놔두는 거다라고 하면은 다행인데 요건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이유는 만기일 이유는 그렇게 확실하진 않다. 그리고 만기일까지만 보면 괜찮아요. 콜옵션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승 포지션을 일부라도 구축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풋옵션 하락 포지션은 이유가 대거 청산했다라고 했죠. 외국인들이 선물 만계약 매도 쳐서 지수를 눌러서 오전장에 눌러놓고 여기서
풋옵션을 뭐 360억 정도 대량 매도를 하면서 하방 포지션 이 구간 아래쪽은 지켜주는 구간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2100 아래에서 뭐 만기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2130 위쪽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좋으면 2175 위고 적어도 2130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수급 자체는 하방 포지션은 계속 청산을 하고 있으니 뭐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요 중간 정도인 이제 660 위쪽 올라와 있는데 50에서 60 위쪽 올라와 있는데 코스닥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고 했죠. 21선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올 만큼 잘해준 거예요, 여기서. 지수 몇 포인트 이거보다 최근 한 달 동안 평균값 21선을 건드리고 있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해주고 있으니 코스닥도 뭐 그렇게 수급적인 거나 뭐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코스닥은 원래 개별 성향이 강해서 굳이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 좋은데 굳이 뭐 외국인 매수한다고 뭐 엄청나게 날아가고 이런 시장까지는 아니에요. 외국인 보조 정도고 차라리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은 좀 거의 뭐 투기성 매수를 해서 쭉쭉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뭐 매도 나온다고 크게 밀리거나 하지 않으니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이슈가 신종 코로나 이슈가 좀 해결되고 나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630포인트에서는 저점 매수가 강하게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두 번째 확진자분이시죠. 뭐 13일 만에 오늘 퇴원을 했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들렸고 아까 그 소식을 들어보면은 첫 번째 확진자분도 이제 크게 호전돼서 이제 내일까지 뭐 실시간으로 이제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한다고 해요. 이게 완치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 결과가 좋으면은 첫 번째 확진자분도 퇴원을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17명 뭐 되죠.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 다 완치돼서 건강하게 퇴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완치가 되면은 항체가 생겨가지고 면역력이 높아져서 다시 안 걸린다라는 뭐 현재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이 최근에 조금 긴데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아서 한 번에 다 몰아서 올려드리냐고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원하시는 들 한 3분 이내, 15분 이내로 좀 하려고 영상을 제작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당분간만 양해해 주세요. 좀 여러분들 우려가 많은 시기니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길어지는 겁니다. 영상이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21선 요 구간 돌파한 다음에 오늘 갭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 지지력 테스트는 했는데 여기 안착해주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럼 기대 이상인 거죠. 여기 맞고 밀리는 걸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착해주면은 기대 이상인 거죠. 그리고 뭐 만약에 여기 안착해서 62,000원 두들긴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라도 뭐 일부 정리하든지 아니면 돌파 기대감이 있다, 거래량이 좋고 매수세가 좋다 하면 좀 보유할 수 있겠죠. 요거는 매수세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전 이렇게 올라올 때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 저점에서 이렇게 기존에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짧게 정리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1선 얘는 돌파는 할 수 있지만 뭐 10만원 구간 요 구간을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도 요 사이에서 이렇게 좀 밀려서 21선에 딱 걸쳐놨는데 밀려도 그만, 여기서 돌파 시도 나와도 그만이에요. 내일 만약에 이 두 종목이 강세가 나와서 위쪽 저항을 두들긴다라고 하면은 매수세가 정말 좋으면 모르겠지만 안착 못할 것 같다라면 한 차례 정도는 뭐 절반 매도든 아니 전량 매도든 정리하시고, 짧게 수익 잘 나왔잖아요. 지금 안 좋은 구간에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추후에 돌파해서 안착하거나 아니면 조정받으면 다시 보는 거 기존부터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요 13만 5천 요 구간을 돌파하기 사실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요 구간은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안착을 못하고 쪼르륵 밀렸습니다. 이럴 때 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기존에 언급드린 그대로죠. 돌파했다가 안착을 못해서 13만 5천 이탈한다. 그럼 이럴 때 최소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다시 사던 아니면 나중에 돌파한 다음에 재매수를 해도 큰 손해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아니면 뭐 첨보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보시면 저항권에 올라온 종목들 저항권에서 이렇게 맞고
이제 돌파하기 어려워 보일 때 매도를 한다. 요 개념 알고 계시면 되고, 어제 뭐 댓글로 DPC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위에 올라갈 때 뭐 매도 구간 알려드렸더니 좀 잘 대응하셨다고 합니다. 매도한 다음에 밑에서 다시 사던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던지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밑에서 한 다음에 7,000원 이탈할 때 그냥 정리하던지 아니면 여기 돌파하는 거 보면 되죠. 아니면 이 구간에서 다시 정리하던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정리하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제가 중국 소비 관련주는 당분간 뭐 별로입니다라고 했는데, 차라리 이런 거는 18만 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건드려 볼 수 있고, 만약에 18만 원 이탈하면은 매도한다라는 개념으로 2,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 정도 매도한다 생각하고 2, 3,000원 손절한다 생각하고 요 종목을 정 매수할 거면 이렇게 기다렸다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밀렸다고 미리 매수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진원지는 그 중국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일부가 와서 면세점을 쓸어 간다던가, 면세점도 지금 단축 운영하죠. 면세점을 쓸어 간다던가 아니면 뭐 인터넷 주문을 한다던가 하면은 뭐 조금 회복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타격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예상보다 타격이 적으면 다행인 거죠. 하지만 밀리는 건 인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을 때 밑에 구간에서나 매매를 해서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그게 가능하신 분들만 건드리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종목들 중에 좀 괜찮은 종목들 중에 밀려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로봇 관련주 이거 작년에 굉장히 저렴할 때 말씀드렸죠. 이거 뭐 7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이거 10만 원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10만 원 이미 갔다가 조금 밀렸는데도 9만 원대예요. 차라리 이런 고형이라던가 좀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SFA 같은 경우도 OLED 쪽으로 해서 뭐 충분히 얘가 이렇게 조정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힘도 잘 모으고 있고 돌파 시도 나왔다가 최근 이슈로 밀렸는데, SFA는 뭐 언제나 뭐 삼성 디스플레이랑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 뭐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뭐 이렇게 저렴할 때 모아놓으면은 나쁘지 않겠죠. 대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빨리 올라가면 다행인데, 뭐 시간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쭉 발표했는데 그 중에 뭐 SFA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 관련 종목들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추후에 한번 정리는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게임즈 중에서 뭐 강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올 때도 강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시장 영향력으로 기존에 48,500원, 38,500원 요 구간 저항까지 두들기고 밀려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35,000원 부근에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근처에 내려올 때마다 뭐 31,500원 이하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뭐 위에 짧게는 34,500원, 뭐 길게는 뭐 위쪽까지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원익큐브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하니까 뭐 자제를 하셔도 되는데, 이런 종목도 기술적으로 보면 이탈한 다음에 빠르게 3일 안에 회복하고 저점에서 매수까지 강하게 들어왔죠. 수급적으로는 받쳐주는데 요거는 약간의 테마성으로 움직이니까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렇게 해서 매매해가지고 짧게는 2,100원, 길게 보면 2,300, 2,500 이렇게 200원 단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ENF테크 이런 거는 좀 안정적이죠. 이거는 국산화 관련주로도 뭐 주도주 계열이기도 하고, 저희는 뭐 저 밑에서 잡았으니까 기존에 18,500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 18,500원 구간 내려오면 매수하세요 했는데 잘 줬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지금 올려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 종목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존에 매수 못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밑에 있다? 내 종목은 여기 있는데 이만큼 올라가면 교체할래요? 그러면은 이 종목들은 주도주 계열은 더 많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소외주들이 이렇게 본전까지 올라온다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냉정해야 돼요, 여러분. 본인 종목이, 내가 보유한 종목이 소외주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과감하게 뭐 마이너스 20%, 30% 이걸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현재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라면은 이걸 어떻게 빠르게 복구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들고 있는다고 회복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올라갈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마이너스를 회복하고 수익 전환을 할 생각을 해야지, 내 종목에 고집 부리고 있는다고 종목이랑 결혼하지 말라라는 얘기 있죠. 종목이랑 절대 결혼하지, 물렸다고 무작정 들고 간다? 제일 나쁜 매매 습관입니다. 이게 물렸어도 산업 동향 자체가 상승이라서, 이게 회복 구간이고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이라서 뭐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온다? 이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계신 소외주들은 운에 맡기는 소외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업 동향은 안 좋은데 뭔가 테마나 뭐 이슈 하나 터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런 종목들은 절대 보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간에 다 같이 밀려있는 구간에서 교체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매매 타이밍 잘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알려드린 종목들 뭐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뭐 자신 없다 하면은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되겠죠. 뭐 일기 쪽을 문의하시던 아니면은 성장주 쪽을 문의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 쪽 뭐 간단히 보면 셀트리온 지금 수급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뭐 말씀은 드렸죠. 차라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낫다라고 지금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1월 중순부터 요 날이죠. 이날부터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위치가 바뀌었다. 그 전까지 헬스케어가 안 좋았다면 이제는 헬스케어가 좋아지는 구간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헬스케어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반면 셀트리온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셀트리온이 안 좋은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급을 다 가져가고 있다. 너무 세잖아요. 조정도 안 받잖아요.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렇다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50만원 돌파해서 안착하면 매수하거나 44만원 부분까지 내려오면 적어도 45만원 이하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럴 때 분할로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HLB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10만원 이탈한 거는 굉장히 아쉽지만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대신 이 설 연휴 끝나고 첫날 옵티브 이슈 나오면서 10만원을 유지해 주려는 의지를 확인한 거 여기서 거래량 붙이면서 의지 확인해 준 거는 괜찮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때 거래량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기업 자체의 악재보다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밀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3월 하순까지 봐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종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술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수급적으로는 판단해 드려도 결과에 대해서 FDA 뭐 3차로 승인을 받으려고 할지 4차로 승인 받으려고 할지 3차를 넣든 4차를 넣든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저도 모르고 FDA 관계자도 다 모른다. 예상만 할 뿐이에요. 그냥 제 예상은 이래요라고 이거는 제가 얘기하나 FDA 관계자가 얘기하나 여러분들이 얘기하나 신뢰도의 차이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뭐 영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을 믿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오는 기업 자체에서 동사에서 발표하는 이런 팩트만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항상 뭐 얘기하는데 팩트만 보세요. 하는데 예상은 하되 여러분도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좋을 거다라고 예상은 하되 가능성 FDA 승인 얻을 거다라고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은 하되 확신하진 말라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확신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외주 내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뭐 50% 이렇게 돼도 올라올 거 내 본전만 오면 이런 확신을 갖는 순간 이 소외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만 갖지 마세요. 언제나 내가 가진 종목을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맨날 이렇게 작년 8월부터 주도주 말씀드리고 IT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반도체주를 계속 의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계속 검증해 나가면서 검증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죠. 저도 의심하고 검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본인 종목을 검증을 안 하세요? 안 좋은 게 검증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소외주 같은 경우는. 그럼 안 좋은 게 검증됐으면은 아까우면은 3분의 1씩이라도 매도를 하세요. 다 매도하기 진짜 도저히 아까워서 피눈물 나서 안 되겠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아깝죠, 당연히. 예. 그러면은 3분의 1씩이라도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교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호의 기회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한폐렴 쪽으로 해서 질병 관련 이슈로 해서 항상 그랬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뭐 예를 들면은 뭐 북한에서 뭐 핵실험을 했다거나 이런 뭐 미사일을 쐈다거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질병 리스크 등 이런 뭐 산업 동향이 아니라 단기적인 리스크들 있죠. 이런 뭐 전쟁 리스크나 이런 질병 관련 리스크들은 질병이 너무 확산돼 가지고 세계 경기를 아예 뭐 하강시킬 정도로 커지지 않는 이상 이런 조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거는 주가는 다 회복이 돼요. 주가로는.
그러니까 요 부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좀 결단을 잘 내리시고 소외주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에 좀 마음 아프지만 3분의 1씩이라도 제가 방법도 알려드리죠. 3분의 1씩 매도하세요. 3분의 1씩. 한 번에는 손 잘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편할 겁니다. 한 3일 나눠서 매도하시면은 조금은 나으실 거예요. 속쓰리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이유는 재테크를 통해서 내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재테크하는 거죠. 특정 종목으로 내가 맞았어 하고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결정하시고 관심 종목 매매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관심 종목 매매하시고 저희 내일 공지 올라오면 공지 잘 확인해서 뭐 도움 받으실 분들은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뭐 관심 어린 댓글과 뭐 좋아요는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이 영상도 잘 참고해서 여러분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